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소방관계법규를 소방관계법규 시험을 같이 준비했었던 이현재 선생입니다. 오늘 몰골이 좀 매우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아파서 그래요. 시험 어땠어요? 어려웠죠, 그죠?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로 어려웠고 소방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 보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고생 되게 많이 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험 문제와는 별개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나 시험 문제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과 별개로 이 시험은 합격자는 반드시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탈락자도 있고요. 합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험이라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뽑을 인원은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앞으로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라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온 시험은 나온 시험대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하거든요. 다른 과목들은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해설을 해주시고 하실 건데 소방관계법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풀이 간단하게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풀이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해요. 전자칠판을 사용해 돼서 판사하는 게 그렇게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제약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뭐를 한번 해보고 싶었냐면 내가 여태까지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험에 나왔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PPT 자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렇게 출력해주는 PPT 자료. 그 PPT 자료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자, 기억해 보시면 긴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안 나온다 했던 거죠. 1번부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올해도 또 징크스 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 그려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시간에 그려드린 적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요거. 그러니까 이거 그리면서 제가 나중에 뒤에 가면 다 그려드리잖아요. 보시면 소방 대상물 중에 뭐가 있다? 소방 대상물 중에 소방 대상물 중에 뭐가 있다? 소방 대상물 중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뭐 있잖아요. 바다에 나가 있는 선박은 아니고 항구에 매여 있는 선박 이런 거 막 나오는데 그런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친구가 누구? 그 친구가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뭐 하는 친구? 소방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친구. 그 친구가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면 여기 요렇게 해 가지고 뭐 하는 친구들? 이제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받아야 되는 대상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네 가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몇 년 전부터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게 출제가 되어서 좀 뿌듯하긴 했는데 뭐 틀린 사람 없이 잘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1번 문제 1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번 문제가 뭐냐면 119 종합상황실이에요. 119 종합상황실은 사실은 출제가 되면 이건 뭐지? 그지? 이건 냅다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되셨죠? 쭉 읽어보다 보시면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나와요. 시장군수구청장. 이 소방관계법규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들. 시장군수구청장을 여러분들 소방관계법규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공부하시면서 아마 없으실걸요. 그죠? 제가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그랬지? 그렇지. 소방시설 공사업에서 뭐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공사해 주세요라고 맡겼을 때 그때 소방시설에 대한 누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그것도 PPT에 들어가 있는데 그 PPT를 못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일단 써놓겠습니다. 소방관계법규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자로 등장하는 것은 소방시설 공사업의 감리 지정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 뭐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거기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왜 나왔지?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몰라도 뭐야? 4번만 가지고 답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1번하고 2번은 난이도가 되게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문제 길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냐면 119 종합 상황실에 대한 나머지 내용들은 어디에 다 나와 있네?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거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보는 순간 뭐 숫자를 다다다다 써야 돼요. 숫자를 다다다 써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첫 번째로 보시면 여기 얼마 들어가요? 65 들어가잖아요. 65mm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1번, 2번 일단 날아가고, 그 다음에 1.5에서부터 얼마? 1.7m니까 1.7 찾으면 4번 날아가고 바로 3번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에서 뭐야? 결정 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공부했던 거 소화전 65mm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급수탑의 개폐밸브 1.5에서부터 얼마까지? 1.7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PPT 중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린 거죠.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119 청소년단하고 한국 소방안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 119 청소년단은 안 나온다 이 새끼들 했던 게 기억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웃음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 한 번 더 할 거야? 아, 나는 이제 이거 안 하겠어. 그거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조금 더 시간 두고 생각해 보겠다. 마음만 복잡해지거든요. 빨리 결정해가지고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때 요 얘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국 119 청소년단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뭐밖에 없다? 그렇지. 재단법인, 사단법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119 청소년단은 뭔데? 사단법인인데 뭐까지 나왔네? 한국소방안전원 나왔네. 한국소방안전원은 뭐야? 재단법인이잖아요. 1번 잘못됐네. 밑에 있는 2, 3, 4 안 읽어도 이거 바로 답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자, 화재 조사 및 소방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화재 현장 보존 조치 및 통제 구역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서장이나 경찰서장 허가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과태료 200만 원. 됐지? 현장 보존 조치를 하거나 통제 구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화재 현장 보존 조치나 통제 구역 설정의 이유와 안전지침, 접근 금지, 연락처를 기재된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단 말이지? 우리가 공부했을 때 보면 여기 보시죠. 표지입니다, 표지. 뭐가 들어가야 되죠? 설정 이유, 설정 주체, 설정 범위, 설정 기간이 들어가야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안전지침이나 접근금지, 연락처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안 되니까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좀 세부적인 데서 나온 거죠. 굉장히 세부적인 데서 나온 거라서 이 문제도 살짝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짝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문제를 뭐 하신 분들, 조금 세부적으로 요거 공부하실 때 요거 표지까지 잘 공부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오는 동안에 어려웠던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학개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법도 그렇고 너무너무 문제가 어려웠어가지고 이게 소방관계법규까지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소방관계법규는 난이도가 적절했어요. 난이도가 적절했고요. 다만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뭐 하게 되면, 포함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망했죠. 망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출제될 때도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되면서 시간만 제대로 조절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소방관계법규는 이제 시험이 거의 정상적이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 시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또 지 과목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제 과목이니까요. 제 과목이니까 제가 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실제로 소방관 뽑을 때 이 정도 아는 사람들 뽑으면 되겠다, 저는 거기에 맞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맞다고 보고, 제 얕은 지식으로 소방학 개론을 봤을 때는 소방학 개론은 좀 과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6번 보시면 화재감정 기간 지정입니다. 보는 순간 딱 이것도 이제 늘 나오던 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보시면 요거 주된 기술력 몇 명? 2명. 그 다음에 3명 이렇게 되니까 니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화재감정 기간 지정을 위한 주된 기술력을 할 수 있다. 맞지? 그 다음에 화재감정 기간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뭐다? 이거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럼 니은 빼고는 다 맞네.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필요시설 들어가 있고 필요장비,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요것들 보시면 뭐 할 수 있다? 전부 다 문제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됐죠? 자, 7번입니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난이도가 너무 많이 읽어야 돼. 너무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 풀 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소방관계법에서 길게 나오잖아요. 길게 나오면 다른 법률들처럼 다른 법 시험들처럼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부합해? 맞아? 이거 두 개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법적으로 맞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어를 살짝 하나씩 바꾸거든요. 그래서 긴 지문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 항상 뭐 하셔야 돼?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 단어. 이 단어가 맞나 틀렸나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갑니다. 자, 요게 되게 4번 되겠네요. 4번. 4번 보시면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상 전담 부서에 배치된 화재 조사관은 의무 보수 교육을 몇 년마다 받아야 된다. 그렇지. 모든 소방관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 훈련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이니까 이게 아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이 얘기를 꼭 했죠. 화재 조사관의 첫 의무 보수 교육은 몇 년인데 받아야 된다? 1년인데 받아야 된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무 보수 교육이 이게 민간인들한테는 뭐랑 비슷한데 실무 교육과 되게 비슷한데 다른 실무 교육들은 대부분 다 몇 개월이 국룰이다. 6개월이 국룰이다. 그 이거는 다 6개월이 국룰인데 요거는 뭘로 됐으니까 1년이라고 됐으니까 요거를 조심해서 기억해야 돼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됐죠? 7번까지. 됐지?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PPT인데 그 PPT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네? 의무 보수 교육 2년마다. 그다음에 어디 보자. 전담 부서에 배치된 후에 교육은 몇 년이네? 1년인데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8번 볼게요.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반 행위자 벌칙 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했죠. 기억 안 나요? 됐나요? 수업 시간에 한 게 아니라 이거 마지막에 우리 그거 할 때 하지 않았냐?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에 뭐냐? 그거 우리 주제 특강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동영 모의고사 할 때 테마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한 뭐 5문제 6문제 이렇게 우리 같이 풀어봤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 벌칙 설명 드릴 때 그 설명을 아마 했을걸요. 이게 비밀 누설하게 되면 벌칙이 뭐다? 벌칙이 300만 원 벌금이 뭐야? 300만 원 벌금이 국룰이야. 300만 원 벌금이 국룰인데 근데 이거 비밀 누설했을 때 1년 1,000만 원으로 나오는 게 있다. 그 1년 1,000만 원짜리 벌칙이 뭐냐면 기억하면 되게 좋은 게 화재 안전조사한 거 뭐 하게 되면 비밀 누설하면 1년 1,000만 원이다. 이 얘기 한 적 있죠.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보시면 니은 보세요. 니은 보시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화재 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뭐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1년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3년 이하의 징역, 여기서 물어보는 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니은 들어가 있는 건 다 빼야 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보면 뭐지? 니은 있으니까 탈락. 2번 보니까 니은 있으니까 탈락. 3번 보니까 니은 있으니까 탈락. 그럼 답은 뭐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 중에 비밀 누설은 벌칙의 종류가 2개. 300만 원 벌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1년 1,000만 원짜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재 안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1,000만 원. 요거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저 문제를 쉽게 풀리는 거죠. 니은 들어간 거는 다 빼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벌칙 문항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많이 외워야 되니까 어려운 데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한 개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한 개만 알면 풀 수 있는 거. 이번 시험은 얘들아 모든 걸 다 알아야 풀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핵심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죠. 핵심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핵심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아파트 300세대 이상 15,000제곱미터 이상 뭐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그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 데가 어디 있냐? 요것도 여러분들하고 요렇게 정리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해야 되는 거 뭐? 아파트 30층 빼야 돼. 이거 왜 들어갔지? 요거 빠지고 일단 요거 빼. 요거 자 이거는 아니야. 오타는 걸 찍어놨어. 자 요거 빼. 요거는 빼. 요거는 빼고 자 이렇게 보시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00제곱미터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는
기숙사, 의료시설, 노예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약진료소는 의료시설이니까 의료가 뭐야? 의료시설이니까 뭐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요 문제의 핵심은 요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자격기준 외우고 있니? 요거 있어야 되는 거 외우고 있니? 그 다음에 유치원이 노예자시설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마약진료소가 의료시설에 들어간다는 걸 너 알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매시설만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D급 빠진 거 뭐 찾으면 된다? 3번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 그럼 선생님 그런 거 다 알아야 됩니까? 야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이가. 특정소방 대상물의 분류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보통 어디에서 다 공부하죠? 특정소방 대상물의 분류는 저는 올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정소방 대상물 분류하는 것까지는 어디서 끝난다? 특정소방 대상물 분류하는 것까지 인문특강에서 끝난다. 인문강에서 끝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디 보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따져보는 거죠. 소방안전 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하면 기억 무슨 안전관리자는 무조건 며칠 이내 선임 30일 이내 선임 며칠 이내 신고 14일 이내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든 위험물 안전관리자든 똑같다라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나온 거죠. 됐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소방훈련하고 교육 실시하면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요런 날짜들이 나오는데 날짜는 요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근데 뭐 이건 사실은 공부해가지고 요거는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풀고 하면 너무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에 안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10번까지 오면서 사실 어려웠던 문제는 뭐밖에 없네. 어려웠던 문제. 그 표지 외우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사람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한번 보세요. 시간 빼고요. 시간 빼고 난이도만 출제된 문제들의 난이도만 보게 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니까? 높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화재 예방 강화지구. 뭐 얼마나 하는 거냐? 자, 시도지사는 소방 출동도가 없는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당연하지.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됐나요? 보시면 화재 안전 조사 해야 한다. 소방 시설 등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계인에 대한 소방 교육 훈련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구분하는 거는 여기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요대로 나왔다. 되냐? 교육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10일 전에 통보해야 되고. 요런 거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지? 이렇게 보시면 어디 보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화재 안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요거 잘못됐다. 그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서 산업 안전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산업 안전이 아니라 소방 안전. 됐죠?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전력용 공동구라고 하는데 전력용 공동구는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이지 화재 안전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을 세대 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OX 정도만 봅시다.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자,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가 작성해야 되는 소방계획서 항목. 이럴 줄 알았어. 요즘 소방계획서 때문에 좀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꼼꼼하게 챙기니까. 됐지? 그래서 소방계획서도 요렇게 됐죠? 제가 이 문제 보고 그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딱 진짜 든 생각이 뭐냐면 소방계획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작작해라 이 새끼들아. 진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세요. 요거죠, 요거.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몇 번까지? 14번까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를 풀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외워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구석에서 나온 거라서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다 외우고 간 괴물이 아니면 어차피 이걸 포기하고 찍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오답 제일 많았던 건 2번이겠죠. 2번. 되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설치한 가스시설 현황이니까 가스시설은 가스안전에서 보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속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다 외우지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찍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외웠겠지. 되지? 이런 문제가 뭐다? 난이도가 높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2번 문제 하나 틀렸다고 치자. 12번 문제 하나 틀렸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이제 몇 개 틀린 거야? 이제 한 개 틀린 거야. 한 개. 됐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다면 잘 냈다고 박수 쳤겠죠. 좋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됐지? 여기가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 여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됐지? 이 문제 보고는 무슨 생각 들었냐고요? 이 문제 보고는 진짜 굉장하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그 생각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선임 일자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등급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입니다. 됐지?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이 나와 있는 1번하고 2번은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 문제죠. 보시면 요거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할 때 열심히 했잖아요. 요렇게 해서.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요? 차고하고 주차장 뭐가 아니라고? 자동차 운전 학원 뭐가 아니라고? 학원 아니라고. 그거 뭐라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요거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는 뭐가? 기름이 많은 데라서 불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특별히 관리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기억나죠? 그거 물어본 거야. 됐냐? 우리가 늘 공부했던 거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네. 그 다음에 법률상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5번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어디에서 핵심이냐면 3번 한번 보세요. 3번 보시면 화재안전 기준이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에 기술 기준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간하고 설비가 나오잖아요. 이게 공간 설비가 나오면 뭐라고 말해야 돼? 공간하고 설비가 나오면 공간 및 설비에 요구되는 기준은 성능 기준이야. 성능 기준. 그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것 두 개를 구분해보라는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여러분들이 성능 기준이라는 기준과 기술 기준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예방,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서 두 가지 기준이 뭐야?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성능 기준은 청장이, 그 다음에 기술 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다. 까지만 얘기했죠. 미안합니다. 이것도 나올 거라고 얘기할 걸. 네, 여기서 나왔네요. 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자료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자.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자, 이것도 별 의미가 없죠? 이것도 여러분들 다 외우고 가셨어야 돼요. 됐나요? 소방용품. 형식 승인받는 소방용품 다 외우고 갔어야지.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몇십 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 외우고 왔으면 맞추는 거고 못 외워서 뭐야? 못 맞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이것도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해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3m, 3제곱미터 기준으로 움직임이 많은 쪽은 뭐 4.6,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작은 쪽은 1.5로 나눈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거 4.6으로 나누는 게 뭐냐? 강당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같은 거다. 체육관, 운동장도 들어간다. 여기는 강의실, 교무실, 휴게실, 상담소, 실습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요거 뭐 하는 거? 여태까지는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데 전부 다 1.9, 그 다음에 4.6 이런 거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신선하게 뭘로 나왔네? 신선하게 대상으로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읽어두시면 되겠죠.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힘든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은 곳. 움직임이 적은 곳. 됐지? 그래서 강의실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겠네. 교무실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많은 곳,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강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허를 찔린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됐죠? 자, 수용인원 계산 기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공부해봤었다.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틀렸으면 소방관들 생각 안 해야지. 됐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뭐 있습니까? 그렇죠. 단독경보감지기하고 소화기. 됐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9번 볼게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어디 있냐면 저는 양수장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양수장. 양수장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냐? 변전소도 업무시설이고 양수장도 뭐였지? 업무시설이었지. 그지? 그러면 양수장이 업무시설이다라고 해서 니은이 맞다는 걸 알면 그럼 니은 빠지면 1번 안 돼요. 2번도 안 돼요. 3번 그러면 3번하고 4번인데 그러면 기억은 있든 없든 디귿을 보니까 화재 위험도가 낮은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는 옥외 소화전 및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잖아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아예 제껴주는 거. 요것도 열심히 외우자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됐죠?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좀 눈치를 잘 봤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요거는 셋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셋 다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니까 조금 열심히 공부했어야 된다. 많이 외웠어요. 치열하게 많이 외웠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죠? 19번 문제도 어려웠네. 그럼 어려운 거 몇 개 있었네? 뭐 3개 정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20번.
상주공사 감리 대상 16층 500세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냐. 3만 제곱미터에 16층 500세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정리를 했었죠. 됐죠? 감리, 관계인이 공사 감리자 지정하고 감리자가 감리원을 만다 배치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배치할 때 상주감리는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16층에 500세대 이상. 하루 이상 이탈하면 업무 대행자 배치해야 된다. 일반 감리는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돼야 되고 만약에 업무 대행이 생기면 대행자는 주 2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14일 이내 기간까지 모을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명의 감리원은 5개 이하의 연면적 총 10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일할 수 있고 아파트는 5개 이내 연면적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저것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됐지? 21번.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네? 3년 1개월, 5년 1개월, 7년 1개월, 11년 1개월, 그 다음에 13년 1개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부 다 뭐야? 이상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상. 그래서 제가 이거 특급 안전관리자, 특급 안전관리자는 뭐 하자? 특급 기술자는 뭐 하자? 요거를 좀 외우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디까지만? 요거만. 특급만 외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지? 요거는 외우자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외우지 말자 그랬죠. 내가 잘못했다. 자, 이거는 외우고 이거는 외우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소방청에서 제 수업을 보는 거 아닐까요? 야, 저 새끼가 안 나온다고 한 거 위주로 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안 나온다는 소리 안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학생들은 그렇게 보통 얘기하세요. 선생님 그냥 안 나온다고 선생님 자연스럽게 수업하세요.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별표 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좀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도 시험에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외우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문제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4문제 정도가 지금 어려워요. 그죠? 자, 22번 볼게요. 자, 봅시다. 옥외 탱크 저장소를 설치하고 소유한 자가 해당 옥외 탱크 저장소의 위치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그러면 위치구조 설비 변경 없이 뭐만 바꾼다? 위험물의 품명만 바꾼다. 하루 전까지 신고해라. 늘 했던 거 아닙니까? 1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했다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생각 안전관리자 며칠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나중에 나와야 되겠죠.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됐다. 자, 그 다음에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 B가 A가 소유하던 옥외 탱크 저장소를 지위를 승계했다. 지위 승계는 국룰 6개 법 전부 다 물론 6개 법이 다 나와 있진 않죠. 5개 정도가 될 텐데 4개 정도가 될 텐데 4개 법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보다 30일 이내 신고 국룰 됐지? 30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경영 형편상 옥외 탱크 저장소의 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요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 있는 마하고 박 핵심인데 요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던 거 요거는 1일 이내 신고하고 요거고요. 여기죠. 됐나요? 폐쇄하면 14일 이내에 신고 사용 재개하면 14일 되기 전에 신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날짜가 뭐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30일 기준인데 여기만 14일이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대체 물론 뭐 제 수업 안 보고 이거 풀이만 보러 오신 분들은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처음 이거 보러 오신 분은 우리 초면이잖소. 초면인 사람하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하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해보면 숫자가 아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숫자 더하라는 이야기 이제 요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알고 있는 거 몇 개만 가지고는 답을 못 찾도록 하겠다는 게 의도가 되겠죠. 됐죠? 전부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그랬죠? 핵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정기점검, 그 다음에 정기검사.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점검을 30일 이내 시도시한테 본다, 보고한다. 됐지? 그 다음에 특정, 준특정 옥외 저장 탱크에 대한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하는데 얘네들은 뭐도 있다? 구조안전점검도 해야 된다. 구조안전점검은 연 1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나 이렇게 쓴 적이 없는데. 구조안전점검은 연 1회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연 1회 하면 아마 죽을 거예요. 됐죠? 요거죠, 요거. 12년, 11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거. 정밀정기검사 후 13년 있다가 할 수 있는데, 정밀정기검사는 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요? 같은 장에 넣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불편하네. 정밀정기검사도 뭐가 된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는
자, 볼게요.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사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사 등에 대해서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사 등의 관계인은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도자에게 보고한다. 그렇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배설된 탱크에 있는 제조소하고 주요 취급소 점검 대상. 이것도 맞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은 모두 정기점검의 대상이다. 맞죠? 5개 탱크 저장소 중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친구. 특정은 뭐다? 전부 다 뭘 해야 되는데 얘들은 13년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난다? 처음에 할 때 12년 이내, 그 다음에는 11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됐죠? 연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야? 13년 이내 할 수 있다. 요거는 몇 년? 12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이니까. 됐나? 요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것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되게 좀 편하게 공부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맞추고 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합니다. 24번 없죠. 그죠? 우리 교재에 안 넣어놨어요. 저 이거 안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안 넣어놨는데 올해는 이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패배 인정하겠습니다. 패배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문제 잘 만들었어요. 왜 문제를 잘 만들었냐면 보세요. 자, 고정 주유 설비하고 고정 급유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있죠? 고정 주유 설비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셀프용이고 이건 셀프용이 아닌 거죠.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 되게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뭐 하는 거야? 주유하고 급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뭐지? 한 개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 보라는 문제니까 이 문제 정말 잘 만든 겁니다. 진짜 잘 만든 겁니다. 그러면 5문제 정도가 어떻게 되겠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24번 넘어가서 25번으로 넘어가면 벌칙 기준 나머지 하나하고 다른 것은 이거 뭐 해야 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1년 1,000만 원, 이거 1년 이거 1,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걸 뭐하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뭐 어떻게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 암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외운 사람 맞추는 거 못 외운 사람 못 맞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건 뭐냐면 문제가 난이도가 억수로 높은 거는 구석에서 뽑아낸 거 몇 개밖에 없네. 5개 정도밖에 없다. 그럼 생각해봐. 이번 시험에 만약에 5개 틀리고 80점 받았다. 소방 관계법규를 80점 받았어요. 합격 자격 되나요? 안 되나요? 넘치죠? 그죠? 보통 우리가 74점 되면 뭐다? 합격할 거다. 70점 넘으면 거의 합격할 거다. 합격선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지? 1배수는 못 들어가도 어디는 들어가겠네. 평균 70이면 1배수는 못 들어가도 무조건 체력하고 그 다음에 면접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나? 그럼 80점이면 넉넉하게 합격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다만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 난이도는 적절하였다 치더라도 여기다가 시간 배분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시험은 빵점, 빵점입니다. 빵점.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소방관계 법규가 욕을 덜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학하고 지금 행정법하고 소방학개론이 뭐야. 모든 욕을 다 먹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화살이 좀 적을 뿐이에요. 얘도 문제 있죠. 난이도는 적절해서나 뭐다. 시간 배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면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공부를 재미로 하나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실 수 있겠으나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지루하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은 합니다. 그 생각은 해요. 문제는 잘 만들어졌거든요. 문제는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출제를 한 사람은 욕먹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킨 사람도 욕하고 시험을 친 사람도 욕하고 시험을 친 사람들 중에서 욕 안 하는 사람들은 합격한 사람들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소방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제하는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기본에서 벗어나는 내용 문제가 몇 개밖에 없네.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어요. 100점 만점 시험이요. 공무원 시험 중에 100점 만점 시험은 80점 정도 받으면 합격선에 근접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렵거나 아무리 쉬워도 너무 쉬우면 어렵겠죠. 2년 전에 너무 쉬웠잖아요. 그때는 80점을 택도없고요. 80점 정도면 문제가 적절하게 만들어지면 80점 정도면 저는 카트라인에 까딱까딱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난이도가 돼야 돼요. 이 정도 난이도로 내면서 만약에 시간을 줄이게 문제의 부피를 좀 줄여주면 그러면 저는 소방관계법규는 이번처럼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볼게요. 자, 이런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소방관계 복귀를 80점 정도 받으면 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80점을 딸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 시험처럼 구석탱이에서 나온 거, 주제만 따진다면 구석탱이에서 나온 게 5문제 정도 되면 5문제 중에 솔직히 찍으면 1개를 맞게 돼 있죠. 사지선 나니까 1개를 맞게 돼 있잖아요. 같은 번호를 쓰면 거의 높은 확률로 1개 정도 맞을 수 있게 돼 있지. 그럼 84점 되는 거잖아. 그럼 거의 합격하지 않겠냐는 거지. 됐지? 그럼 어떻게 해서 80점 받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이번에 특별하게 어려웠던 선택지는 5개라고 제가 얘기했죠. 5개입니다. 됐나요? 풀이 시간을 배제하고 보면 80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기서 같은 번호 써가지고 1개 정도 맞췄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84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지. 됐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죠. 이 문제는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년에 한 번 정도도 출제가 안 될 것 같은 주제들을 내가 시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이 소방관계 복귀에서. 아니, 그 정도로 소방학 개론 잘하고 행정법 잘하면 해도 되죠. 저는 그 시간을 소방학 개론하고 행정법 하는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소방관계 복귀는 뭐 하면 된다? 기본적인 것만 맞추자.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거 기본적인 것만 맞추자. 이렇게 해서 기본에 충실하면 일단 80점 정도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됐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구석에 있는 거 공부하는 거는 언제 하면 되네? 그거는 마지막에 해보면 돼요. 보고 가서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러고 가는 거지. 그지? 그런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뭐야? 그래. 기본적으로 쉽게 나오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 한번 생각해 봐봐.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냐면 아까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소방용수시설 65mm 1.7m 이거 만약에 실수하거나 틀렸다. 그지? 틀릴 수 있는 이유는 실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거를 실수하는 거 틀릴 수 있는 이유가 있냐고요. 소방관계 복귀를 공부한 사람이 1년을 공부한 사람이 그걸 틀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실수로 그거 틀렸을 때 데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합격해도 충격과 공포죠. 합격해도 충격과 공포일 걸요. 내가 이걸 틀렸다니 뭐 이렇게 되면서. 그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 놓치고 잘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하면 그러면 다른 데서 아주 구석탱이에서 뭐 5년에 한 번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일이 있겠냐는 거야. 그게 아니란 거야.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해설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 했느냐? 야, 이거 여태까지 많이 나온 데서 벗어난 문제 몇 개 빼 없어? 5개 빼 없어. 그럼 80점에 합격하겠네. 작년 신조로 80점이 합격점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80점이야. 80점 갖고 안 돼요. 80점까지 안 올라가요. 합격점이.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읽어내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이제 그게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점수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합격점은 뭐 68에서 72 정도? 그 정도. 커트라인은 68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합격자 커트라인 70. 그 다음에 그 체력하고 면접까지 갈 수 있는 커트라인은 66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평균 보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평균 66이면 꽈락 교육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방시험에서 이번에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은 뭐다? 완전 실패했다. 과목별로 보게 되면 학개론 제일 망했고, 그 다음에 행정법. 소방관계법규는 그나마 난이도 측면에서는 적절했으나 시간 배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폭망이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되겠죠.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출제를 하시는 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뭐 경고 이게 아니라 조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요. 한 7, 8년 전입니다. 7, 8년 전에 우정 계리직 시험 문제 1개 엄청나게 잘못 냈다가 국민청원 올라왔어요. 그 사건 여러분 한번 찾아오세요. 그 국민청원 올라와가지고 진짜로 9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9시 뉴스에 그거 한번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우정 계리직 문제가 너무 좋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쳤냐면 우편법하고 금융을 같이 붙여서 쳤거든요. 20문제를 요 두 과목에서 20문제를 내가지고 붙여가지고 쳤다고요.
그런데 그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지? 그래서 우체국에서 뭐 했다? 과목을 떼버렸어요. 우편법 20문제, 그 다음에 금융 20문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논란이 싹 사그라들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 국민청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국민청 올라가고 뉴스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자 찾아가지고 또 뭐 물어보고 또 문책하고 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지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방 공무원을 뽑을 때 우리가 진짜로 소방을 전공한 사람만 뽑을 건가요? 그 고민을 소방에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전공자만 뽑을 거냐? 아니면 국민들 전체가 뭐 공무 단위권 있으니까 그거 보장하면서 누구라도 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정 계리직 있잖아요. 그 우정 계리직은 요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라고 아예 우체국에서 뭐를 만들어줘요? 교재를 만들어줘요. 교재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뭐 하면 된다?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그렇게 해도 변별력 주고 뭐 할 수 있다? 사람들 다 걸러내고 할 수 있거든요. 소방은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니, 소방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을 소방관으로 뽑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왜 숨기고 있죠? 그냥 열어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뽑을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지?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놓고, 야, 공개된 거 가지고 공부해.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을 거야. 헌법 위반인가요? 법령 위반인가요?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문제 있나요? 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거야? 뭘 공부하는 거야? 소방관을 뽑겠다고 하는데, 뭐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만, 소방사로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게 뭐냐고. 그걸 공개를 하라고. 그걸 공개하면 그러면 이런 불만 다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이 진행되는 것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좋은 시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여기까지고요. 뭐 불시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수능 같은 불시험 한번 치고 나면 그러면 기가 꺾이는 분들도 있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이 소방공무원이 되어보겠다라고 선뜻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실제로 열심히 해보기 전까지는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커리큘럼 아까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론을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죠. 외우는 걸 잘 외워야 돼요. 잘 외워야 되고 단단하게 잘 외우게 되는 출발이 어딘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출발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인문특강. 처음 그 소방관 되겠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원에서 하는 첫 번째 인문 강의를 꼭 들으세요. 최소 제 거는 들으세요. 저는 거기서 아주 많은 것들을 조질 거거든요. 뭐 할 거냐고요? 소방시설 다 외워. 못 외우면 너 이론반 넘어오지 말 거예요. 진짜입니다. 넘어오지 말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용품 다 외워. 못 외우면 못 넘어와. 특정 소방 대상물 다 외워. 못 외우면 못 넘어와. 위험물 다 외워. 못 외우면 못 넘어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문특강에서 하고 싶은 건 그 네 가지를 뭐 하는 거다. 철저하게 암기하고 이론 수업으로 넘어오도록 만드는 거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공부해 나가는데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뭐 방법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크게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상도 아저씨 이야기를 하면 걔 안타 뭐 그럴 수 있지. 한번 좀 뭐 시험 못 칠 수도 있지. 쌤 저는 지금 벌써 3번째인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나 진짜 소방관 돼야겠냐? 그죠? 우리가 뭐 좋아하는 이성한테 대시하는 것도 나 쟤 정말 좋아하나? 그것부터 결론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면 하는 거고요. 아닌데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했던 만화가 생각나나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최고의 명대사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왼손은 거들 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만화의 최고의 명대사는요. 그 만화 최고의 명대사는 고릴라 채치수의 동생이었죠. 농구 좋아하세요? 그거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관 되고 싶으세요? 그거부터 결론 내리세요. 됐죠?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